예, 그것도 있고 지금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G20도 있고 또 시진핑이 또 노동신문에 귀국까지 해가면서 광복했던 이런 과정이 맞물려 있고요. 또 홍문종 의원 탈당을 비롯해가지고 보수 진영의 혹시의 움직임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일단 그 윤석열 검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는 의미 뭐 여러 가지 변수를 관련 논의해 보죠. 다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전에 문무일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뭘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관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표준말 얘기 꺼냈던 홍 수장님 먼저 하실래요? 뭐 저는 항상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당장 오늘 여론조사를 재빠르게 윤석열 저기 검찰총장과 관련한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잘한 결정에다가 보니까 한 50% 남짓 참 못한 저기 결정에다 35%대 어디서 했노? 오마이뉴스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여기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넣든 적폐청산을 해야 되느냐를 넣든 무슨 조사를 하든 여론조사가 요런 정도로 나옵니다. 50대 35. 한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봐도 60%는 잘 가지를 않아요. 50% 전후 그리고 반대가 30%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50%가 넘어가면 과반수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떨 때는 과반수가 안 되게 저기 한 3대 2 정도 비율로 좀 높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여론의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은 현 정부 입장에서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한 70%대 이상 정도가 나와주면은 일단 국민의 적극적인 여론을 얻고서 인사 개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내정한 상태에서의 국민들의 이 여론은 50% 남짓 정도다. 이 개혁을 이제 우리는 이 여론조사 해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과반수만 넘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과반수가 나름대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더 많으면 되지 않느냐. 41%에다 40 뭐 이렇게 해서도 41%가 40%보다 더 많으면 되지 않는다. 더 많거나 과반수를 갖고서 정당성이나 논리를 만들 수가 있어도 제가 볼 때 이런 적폐청산이나 이런 제도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과반수나 이 좀 더 많은 여론 정도가 아닌 지지율이 한 70% 정도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게 특히 그 중에서도 탄핵 정도 가려고 그러면 80%가 훌쩍 넘겼어야 됐는데 그 당시 탄핵이 80%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78, 9% 거기다가 맴돌다가 결국 탄핵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탄핵에 대한 지향이 이렇게 크게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의 같은 경우도 이 이후에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을 임명을 해서 검찰 개혁을 사후적으로라도 국민들이 봐서 윤 검찰총장을 임명할 만했다. 저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런 임명을 했었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그 성과를 내줘야만이 국민들로부터 이 그 검찰 개혁, 적폐청산 이런 논리가 사후적으로도 검증이 될 것이다. 지금 여론으로 봐서는 뭐 50%니까 과반수는 나왔지만 이 관망하거나 지켜보는 이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차재원 교수.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적으로 총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뭐 저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예. 첫 번째는 본인이 지난번 2주년 그 취임 기념 2주년 그 KBS 대담 때도 이야기했지만 적폐청산을 마무리한 뒤에 협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마무리하겠다. 그게 아마 상당한 방점을 찍고 그 적임자가 결국은 그동안 적폐청산을 그 총괄적으로 지휘해왔던 윤석열 총장을 그냥 검찰총장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지금 후보자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대로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이 내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청와대하고 물밑 대화는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크게 딴지는 걸지 않겠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5기수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뛰어넘기 때문에 지금 검찰의 갈래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동기나 또 선배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직 검사장 중에서 동기 빼고도 선배들만 옷 벗어도 거의 한 20명 정도가 벗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검찰의 인적쇄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마 또 신상필벌이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적폐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성과를 보여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문제는 저는 윤석열 총장 이 발탁 자체가 일종의 양날의 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아마 분명히 문재인 정부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지금 윤석열 총장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속내를 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할 뿐이라고 했을 때 검찰 기득권의 이 조직 논리를 과연 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인데 총선에서 만약에 상당히 지금 여건이 이 가반수를 확보하지 일당이 되지 못하거나 가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이 지금 검찰의 칼날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권을 향할 수도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일단 이 청문회 과정을 거치겠지만 이 과정에서 아마 야당과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대치가 상당히 국면이 심화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정부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윤석열 총장이 결국은 문재인 사람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홍 수장님. 저는 윤석열을 말할 가치도 없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박근혜를 집어넣어서 문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이잖아요. 대주주죠.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박영철은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하고 콤비가 되는 소윤이라고 부르는 윤대진은 조국의 운동권 친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으로 문정권이 총선을 치르고 임기 말까지 밀고 가서 배신하지 않을, 주로 검찰의 배신이 제일 겁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대물까봐 역대 항상 그래왔지만. 그래서 가는데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는 지금 문한테 충성을 했지요. 근데 확실히 사람한테 충성했지요. 그 대가로 이제 검찰총장을 챙기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이 조질라면 양쪽을 공평하게 조지야죠. 그래서 윤이 제일 잘못한 거는 한국당을 조진 거는 뭐 저는 뭐 조지든가 말든가는 알 바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깜빵 가야지. 그런데 문한테서 나왔던 숱한 의혹들, 김태우와 폭로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부분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뭐 드루킹스 사건 수사라든지 손혜원이 사건 수사, 저것도 뭐 지금 얼렁뚱땅 불구스 기소해가 저렇게 줄이고 털어가지고 저러는데 저게 수사가 누가 자연스럽다고 보겠어요. 손혜원이 누가 포스터이 뭡니까? 포토라인이 안 씁니까? 그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신재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문다혜나 뭐 그 사이 관련되는 우리들 병원호, 저것도 이제 제가 21일 날 집회한다니까 갑자기 무혐의를 또 때려요. 한국당은 또 무슨 뭐 불법 한적, 불법 미수를 어제 고소하고, 그 두 가지를 갖고 나 집회를 한다고 예고를 했더니만은 갑자기 막 그런데 타타타 움직임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 이런 검찰은 없었다. 확실하게 한쪽은 봐주고 한쪽만 완전히 조지는, 그래서 검찰이 얼마나 편파적일 수 있는가를 입증한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아, 요즘이 역대에 비해서 정권 정석이 제일 심했던 때.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위인설관에서 그런 인물을 시켜주려고 이영렬 서울 그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을 그 뭐 밥 먹을 때 돈봉투 사건 갖고 옷 뺏기고 그 자리에 윤석열을 앉히고, 그리고는 윤석열을 임명한 다음에 그걸 임명했잖아요. 문무일을 임명했잖아요.
그것도 완전 거꾸로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갈라니까 중앙지검장의 직급이 좀 모자라니 아무리 갖다 붙여도 부장검사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직급을 낮춰서 윤석열이한테 맡게 해줬잖아요. 그게 위인설관 아니에요? 사자성어에 넣는. 그러니까 문무 이런 간판이었고 호남에 그야말로 윤석열이가 실질적인 지금 검찰총장에서 문무 이름 구색 맞추겠다. 네, 구색 맞추기고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에서 이제 험한 총대는 문무일이 지고 집에 가고 또 윤석열이 오게 되면 험한 총대는 이제 뭐 쫙가는 조율을 해주고 위에 다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23기 위로는 다 집에 가겠죠. 점차적으로. 그리고는 검찰 자체에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물러가고 윤석열이 이제 정권과 쇼부 결단을 친 것처럼 하면서 조금 봐주겠죠. 검찰 개혁을. 양날의 칼이란 여지는 없나요? 아 없어요. 확실하게 편이에요. 문재인이 죽으면 윤석열도 죽고 윤석열이 죽으면 문재인도 죽어요. 둘이는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완전 동업자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이야기를 알았어요. 전국 조사를 하면 500명 하는 것도 잠깐, 없는데. 예, 과반수란다. 과반수가 아니고 네. 잘했다는 여론이 49.9%. 정확하게는 50을 못 넘었다? 못 넘었고 잘못했다는 35.6%고요. 그런데 세대 간에 이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30대는 잘했다가 57%, 40대는 61.3%, 60대는 40%. 항상 지금 요즘 말씀드렸지만 요즘 무슨 여론조사를 해도 50대 50 전후대 35 전후로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되고 항상 40대가 이 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일 우호적으로 나오고 60대가 제일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이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차재영 교수께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 포인트, 적폐청산, 검찰개혁, 검찰 인적쇄신 이 부분에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 소장이 이야기한 그 문재인과 그 이 윤석열. 윤석열인가 본인은 그렇게 불러달라더라고. 집안에서 그래 불렀기 때문에 공동 운명체란 부분도 동의합니다. 예. 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이기 정부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권으로부터 중립성이 검찰의 개혁의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공동 운명체면 두 개 말이 모순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아마 정권 세력으로는 이 주도 세력에 있어서는 검찰 개혁, 검찰 간의 관계 이게 이 끝내 발목을 잡았잖아요. 결국은 이 퇴임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통해서 그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볼 때 검찰 때문에요. 그렇죠. 이후에도 검찰과의 관계는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정권 주도 세력한테는 굉장히 아픈 상처였을 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에서도 몇 번을 언급을 했어요.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완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한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렇게 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로 이어져 오고 그 다음에 그 촛불에서 우리가 이 촛불의 요구 촛불 혁명이다, 시민혁명이다 그러면은 혁명에는 그 요구가 있을 거 아니야. 내거는 게. 예, 대통령의 권력 운용 방지였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한 그걸 제대로 하라고 있는 게 검찰인데 못한 검찰 개혁이 주요하게 이야기가 됐던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다들 예상하면서도 이 윤 총장이 내정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안 한 거는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어쨌든 임기 지금 3년 차에서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남북 이 북핵 문제도 그렇고
이 제일 중요한 게 남남 갈등, 이게 우리 정치의 어떤 이 대립과 갈등 부분을 극복하는 게 이 대통령과 정권 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다가 윤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내세우면은 이거야말로 이름이 좋아서 적폐청산, 뭐 검찰개혁, 인적쇄신이지 완전히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마평이 오를 때, 그리고 4명을 갖다가 추천했을 때 결론은 기승전 윤석열이 알면서도 그거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뭐 일고의 여지도 없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정했다는 거죠. 이게. 그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그거를 보좌하는, 함께하는 세력이든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이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제대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계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가치와 본인의 어떤 그 로드맵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은 저기 대통령 당선된 5집 3일 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에 대통령 자리는 나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첫날 강화문에서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국민 전략을 썼던 거 아닙니까? 이게 두 국민, 한 나라 두 국민. 그래서 갈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양분됐었고, 그 갈등과 대립이 계속 격화됐던 거 보는데,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는 이 그러한 이념과 진영의 갈등과 이 대결을 갖다가 극복하라. 저는 촛불의 정신이 그것이라고 보고, 이게 네. 이 무슨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적폐청산이고 뭐 이건 다 가정이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화해와 서로 갈등을 해소하라는 그런 나는 이 명령이었다 보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노무현 이 서거 10주기입니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노무현을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새로운 노무현의 정신도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말한 대로 뭐 적폐청산 이후에 어떤 이 국민 통합을 가겠다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은 뭐 그것도 뭐 말을 한 적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네. 그래서 이 말로 했을 때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인적쇄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이 진행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와 국민을 보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해 좀. 경외하는 마음으로 윤 총장은 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거칠 것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거지. 수사팀장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게 우리가 최동욱 검찰총장이 정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런 검찰총장이 있어서 그래도 균형을 맞춘다 했는데 혼외자 문제로 낙마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무슨 장인 사기 사건 연루라든지 장모. 네. 장모 이런 이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스가 나고 예.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난 윤 총장이 만약에 이렇게 이 청문회 이후에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의 보도가 아니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네. 내일을 여는 그런 검찰총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윤석열이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은데도 현재 한나라당 간의 이 수준에 과연 윤석열이 앉혀놓고 네 비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겠느냐? 제가 못할 거라 봅니다. 왜? 그러면 당에 한 80명이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이후에 걸려 있잖아요. 청문 과정에서부터 힘을 못 쓸 거다. 아니 뭐 검찰이 무슨 범정이나 이런 게 뭐 지금 뭐 해체했다 하지만 그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말 한번 하루 시원하고 나중에는 이제
맨날 며칠을 불안에 떨면서 사는 일을 할 사람이 그 당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청문회 하러 나경원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자다가 깨어나서 그냥 남 다리 이렇게 걸렁거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니 겁나고 또 윤석열을 그냥 통과시켜 주자니 괜히 그냥 청문회 하러 들어간다 핑계 대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고민이 좀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청문회 해봤자 안 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요. 전부 그냥 A, B, C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윤석열의 비리를 기자회견에서 폭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청문회 하는 것보다. 청문회에서 윤석열 앞에 폭로할 의원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 없냐? 많아요. 장모가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숱한 의혹이 있었고 징계 자체가 그 뭐 이 국정원 댓글에 대한 뭐 항명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그 한 달 정직 내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황교안이 법무장관일 때 박지원이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한 적도 있어요. 답변 내용 혹시 확인하셨어요, 당시? 아, 그 확대도 있어요. 서류 다 있어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그 검찰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 독립성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의 힘은 그대로 커질 수밖에 없지만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머릿속에는 공수처는 만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힘은 자연스럽게 뺀다. 그러면서 검찰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물론 뭐 특수수사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상당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수사를 잘하고 뭐 그런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식으로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의 도구로 통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제도적으로도 검찰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과거 검찰 만능 시대의 그러한 식의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걸 옥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틀을 만들고 있다. 그 두 가지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뭐 우려하듯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이 뭐 강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날의 칼이라는 부분은 윤석열이라고 상징되는 이 이미지 자체가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청문회에 지금 아마 복귀할 것 같은데 뭐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저는 다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약점들 때문에 쉽게 못할 거다라고 황 소장은 보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그렇게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박지원 의원이 당시 그 MB 정권 때 천승관 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때 당시 사실 어떻게 보면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뭐 세상이 다 하는 만큼 그렇게 그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명백백할 때는 하는 거죠. 물론 그 폭로와 관련해서 그때 재로준 뭐 세관 직원들하고는 구속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마 야당 입장에서 분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윤석열 카드를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길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는 거고 다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데 왜 그 카드를 애서 알고도 무시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힘듭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요청을 했던 윤석열 이 집권 이 지명자가 맞지는 말았어야죠.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특검을 맡은 이상 본인이 원튼 원치 않던 그걸 맡는 순간 아무리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이라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본인은 그 수팀장을 맡는 순간 그 운명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검찰로서 자기 활동은 그거를 끝낸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더 높은 직급에 특히 검찰청장까지 간다면 그런 사후적으로 의혹으로 재해석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에 나가는 사람들은 좀 더 진중하고 특히 거기 이야기하는 이 적폐청산 정의사회 실현을 한다면은
이번에 내가 볼 때는 뭐 이것저것 떠나서 이 검찰청장이 아주 판단을 잘못한 거다. 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에도 요청을 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네요. 그것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사후적으로 비판자들한테 저기 이런 어떤 이후 이런 농공 현상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사후적인 해석의 여지를 자꾸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 사실 윤석열이 아닌 제3의 사람이 검찰 개혁이나 뭐 어떤 적폐청산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으면은 그런 분이 맞는 게 맞았던 거고. 설사 약간의 그게 있더라도 이런 이후의 부정적인 그걸 생각한다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요청하더라도 본인이 맞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공직을 맡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저기 인식 태도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자, 짧게. 결과다. 네. 대한민국에 검사가 2,300명이에요. 검사가. 검찰 직원이 한 9,000명 돼요. 그러면 그 2,300명 검사 중에서 윤석열이 아니고 그렇게 적임자가 없어서 굳이 그 사람으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지금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은 그런 이 오만과 독선으로 문재인이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쁘든가 알아서 해봐라, 나는 내 길 간다고요. 그러면 이건 거의 이제 선전포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당이 워낙 무력화돼 있고, 솔직히 말하면 황교안 집행부가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밀어붙인다고 봅니다. 야당이 야당 노릇을 하면 절대로 윤석열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좀 전에 그 윤석열 청장 후보자가 안 맡아서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보도에 따르면은 본인이 총장 검증 그 동의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다고 이런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윤 총장이 처음부터 중앙지검장하고 다음 총장으로 내정했는가 생각했던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검찰과 상당히 검찰개혁 공수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물밑대화라는 이걸 많이 했습니다. 불구하고 결국 이 마지막 결론은 문무일 총장이 그 양복까지 흔들면서 청와대가 흔들고 있다, 검찰을. 이렇게 하면 그거 했는, 우리 옛날에 드라마, 검찰 드라마도 나왔지만 실제로 검찰 간부들, 지검장, 그 검사장들 이하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그걸 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협감을 다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겉으로는 뭐 거기 별 대응도 안 하고 청와대가 그렇게 왔지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리고 검찰 쪽을 잘 모르잖아요. 조국 수석도 잘 모르고 문재인 잘 모르고 지난번에 겪은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총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또다시 우리가 그 악몽, 그게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자기들이 걸리는 게 많아서 제대로 못할 거다 이러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 윤석열이가 됐는데, 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나경원이가 확실히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 한 소장처럼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은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문에 실망하고 이게 뭔가 아직까지 한국당 지지로 안 간 많은 그런, 지금 말하자면 중도층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번 윤 총장의 청문회를 통해서 한국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막말 파동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실력으로서 이거를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황수장은 실력이 없다라고 지금 보는데. 아니, 게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실력이 없는 걸 드러나고, 아까 말한 대로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이 일신상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면은 한국당 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이 총선 전략하고도 연이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 좌파 독재로 공격을 하다가 지금 그 이후에가 뭐냐면은 이 무능 좌파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경제청문회 그래서 얘기하고 이 있죠. 무능 부분들이 바로 노무현 정부를 계속 이렇게 그거 했던 이 야당이 당시에 무능하다, 실력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국정이 엉망됐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이다 했던 그런 것들이 자기들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그렇게 지금 딱 깔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이 무능하면 자기들이 유능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그냥 장외 정치하고 막말하고 이런 거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정말 이 청문회를 통해서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근데 그것이 또 그냥 뭐 발목 잡기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한국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깝깝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예.